그래서 네, 기록을 시작을 했고요. 이 기록은 ICF 쪽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규정에 대한 거는 시험 규정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험이 적용된 이후에 시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올해 2월에 시험을 한번 보시고 ICF 쪽에서 PCC 과정 시험을 의뢰하시고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신 이정희 코치님이 실제 시험 경험담을 나눠주시는 동영상을 촬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안 맞으셔가지고 사전에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것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ICF 회원관리, ICF 코리아 챕터랑 그리고 ICF 국제연맹 네, 두 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랑 버튼을 누르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오늘 정보를 얻으시기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머릿속으로 그냥 얼굴만 보면 이렇게 화면만 보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노트북으로 참여하셔서 요 회원 갱신 방법을 직접 눌러보시고 오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회원갱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요. 이유는요, 작년에 많이들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이 대략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 갱신할 때가 되셔서 갱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ICF는 한국코치협회랑 구조가 좀 달라서요. 회원갱신과 자격갱신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ICF 국제 코칭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국제 코칭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따가 들어가 볼 텐데 전체적인 구조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ICF는 정회원이 있고요. 정회원 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CF는 회원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원과 자격 기준을 관리하는 쪽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한국코치협회는 회원이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이들은 회원은 회원이고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ACC, PCC에 대한 자격이 없어도 단순히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다는 것과 자격 취득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으셔도 회원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러면 자격을 유지하는데 회원이 아닐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ACC, PCC, MCC랑 회원 관립은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격 취득 갱신은 3년마다 이루어지지만, 3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원 가입은 매년 1년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매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갱신의 시점이 3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 조건은요, 여러분의 자격 여부와 완전 무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교육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입하셨을 때 여기 협회 기준의 KPC 정도의 자격이라면 교육 인정 가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KPC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현재 코칭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다. 245달러라고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날짜, 다 개월수마다 이 가입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차등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가입하면 줄어드냐? 네, 매년에서 개월수마다 달라진다는 거. 12월로 갈수록 비용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갱신하시는 날짜가 245달러를 내는 게 3월 31일. 네,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어지는 거고요. 4월부터 갱신이 적용되어집니다. 네, 4월 1일부터 갱신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입하면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가입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자격을 취득하실 때 인증하는 비용을 할인해 줍니다. 자격이 없으면,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면 자격을 갱신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신청을 눌렀을 때요,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 테이블이 달라서 회원이 되셨을 때 할인이 있어요. 돈을 냈잖아요. 그만큼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할인율이 크니까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상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더 돈이 세이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회원 자격에서 본인이 회원 가입하시면 멘토 코치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어딘가에 내가 여기 ICF 멘토 코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PCC 또 ACC의 멘토 코치로 채용하고 싶을 때 저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격을 갖고 있을 때요. 저희 자격, 제가 예를 들어 PCC잖아요. 그러면 저에게서 멘토 코칭을 받은 ACC가 PCC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어요 라는 걸 했을 때 제가 멘토 코치로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어요. 회원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회원 가입의 결론은 갱신은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 회원가입의 갱신은 매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245가 필요하다. 이거 카드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또 결제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이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갱신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자격입니다. 이제는 자격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회원가입이었고요. 이번엔 자격. ICF의 자격 기준은 역시 회원가입이랑 무관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과 회원의 특징은 이제 회원이 되어졌을 때 갖고 있는 멘토 코칭이라는 리스트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비용 할인이 된다는 게 있고요. 여기 자격을 보시면 ACC, PCC, MCC에 따라서 실습 기준이 다릅니다. 이 뒤에 알려드릴 거고, 요거는 3년마다. 네, 역시 정의원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PCC를 3년에 갱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원 갱신이 됐냐? 아니에요. 이건 자격 갱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 갱신은 3년마다, 회원 가입은 1년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수 교육을 ECC라고 하는데요. 코치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약자이고요. 40시간 유지하셔야 됩니다. 3년은 어떤 시점이냐면 자격을 취득했거나 갱신한 시점부터의 3년이고요. CCE 보수 교육은요. 역량, 윤리, 자격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있고요. 40시간 중에 윤리 교육 3시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교육은 ICF에 이미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영상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직접 듣거나 온라인 동영상 신청이 가능하다인 거고요. 저 코리아 챕터에 또 이 좋은 점이 있죠. 코리아 챕터에 가입을 하시면 ICF의 한국 지부라고 불리는 ICF 코리아 챕터에 가입을 하시면 이 CC 교육을 해외 영어로 듣지 않고 저희 쪽에서 초대하는 원래 세미나나 CC가 포함되어진 ICF 코리아 챕터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들으시면 교육 듣고 나서 사무국에 저 교육 들은 거 수료증 주세요라고 반드시 요청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발급을 해드리지 않고 요청하시면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두시고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신청하셨고 확인이 됐으면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메일로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사무국, 저희 말고요. 네, 현관리 말고요. 사무국, 네,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김성호 코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 수료증을 주세요라고 하시고 분명히 본인이 저장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저장해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파일을 관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내가 CC 교육을 받았다, 40시간을 받았다라는 걸 홈페이지에 증빙하는 자료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들은 이후에 꼭 뭐 해야 된다고요? 수료증, 발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메일로 요청,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저장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요. 자격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ICF 코리아 챕터에 올라와 있어요. 네. ICF 코리아 챕터의 회원관리 매뉴얼이 쭉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잘 준비해놨거든요. 그게 안 된다, 나는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여기 튜토리얼 동영상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동영상을 눌러보고 따라가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요거 코리아 챕터 방 안내문을 채팅창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홈페이지? 아, 네, 띄워주셨네요. 코리아 챕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채팅창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ICF
저희 지금 진행하는 채팅창에 홈페이지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따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ICF 코리아 챕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ICF가 있고 ICF 코리아 챕터가 있습니다. 한국 지부입니다. 한국 지부. 지금 저희는 한국 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 메일 요거 제발 저장해 주세요. 네, 사무국 메일. 사무국 메일 저장해 주시고 ICF 코리아 챕터의 회원가입이 따로 있습니다. 정회원 회비. 정회원은 1월에서 6월에 가입하시면 3만 원이고요. 정확히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15,000원. 하반기에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적용을 하는 거니까 받을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어서이고요. 예금, 입금 계좌, 네, 요거 영주 코치님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사무국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되도록이면 네, 반드시요. 요거를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채널이 확보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CF 채널로 문자를 송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송부해 주시면 아, 이분이 회원가입을 하셨구나, 갱신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 챕터에 이미 회원가입이 대부분 다 되어 있으실 텐데 갱신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예전에는 이거 신청서 따로 쓰고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글 폼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작성하신 이후에 채널에 신청했고요. 입금하시고요. 입금이 확인되면 확인 문자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역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반드시 ICF 코리아 챕터 채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코치 코리아 챕터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럼 코리아 챕터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이러하고요. 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인데요. 구글 폼으로 갱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되 갱신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곧 될 거예요. 그래서 채널로 구글 폼 나갈 테니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전에 나는 지금 갱신하겠다 싶으시면 여기 신청서 다운받아서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네, 채팅에 보내드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무국 공식 전화번호 저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무국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국에 전화 주셔야 코리아 챕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신청서는 아주 간단해요. 성함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신 이메일,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으시면 신청하시게 됩니다. 큰 무리 없습니다. ICF 코리아 챕터. 근데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어요. 코리아 챕터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이 구별되어지는데,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돈이 아니고요. 경력도 아니고요. 정회원은 ICF 본부, 아까 전에 국제코치연맹이라는 ICF 본부가 있었잖아요. 본부에도 가입을 했으면 준회원, 본부에 가입을 안 했으면, 본부에도 가입을 했으면 정회원, 본부에 가입을 안 했으면 준회원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챕터에만 가입했다, 준회원, 코리아 챕터 외에 ICF 본부에 가입했다,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는 두 개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 코리아 챕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나영주 코치님께서 사무국 전화번호 알려주셨는데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저장 부탁드릴게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혜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유료 서비스들, 그러니까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러한 데 초대되어지십니다. 무료로 초대되어지시고요. 준회원일 경우에 나가는 비용들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세이브 되실 수 있으니까 초기에 사실 3만 원만 내시면 세미나를 꾸준히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부에 가입하셔서 정회원이 되셔가지고 CCE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을 코리아 챕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3만 원만 추가 이메일링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관리해드리도록 하니까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안내드리고요. 자격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요거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채팅해 보시면요. 지금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채팅을 제일 위에 보시면 ICF 코리아 챕터라고 하는 ICF 본부예요, 여기가. 인터내셔널 코리아 페더레이션 여기가 전체 홈페이지, 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영어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어 번역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전부 본부 홈페이지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 상태입니다. 네,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본부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을 보시면요. 한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ICF 코리아 챕터 홈페이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ICF 코리아 챕터 홈페이지고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챕터 홈페이지입니다. 코리아 챕터. 네, 코리아 챕터 보시면 여기 이벤트, 코칭 정보, 회원 안내, ICF 소개, 챕터 소개, 후원 및 뭐 개인 연락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컨퍼런스, 원래 세미나 후기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회원 가입 그리고 회원 혜택 있는데요.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회원 혜택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ICF 본부 회원이 되시고 정회원이 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원래 세미나 정회원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미나를 들으시면 CC 교육 추가가 가능하시다는 거, 준회원은 50%. 그래서 정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본부와 ICF 코리아 챕터 두 개를 다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저희 PCC 네트워킹 또 모임이 있거든요. 이런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챕터 전반의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격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격 기준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격 기준이 지금 현재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격 기준이 올해부터 트랙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지난번처럼 ACC, PCC, MCC가 여러 기준을 나눴을 때 이게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불려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자격을 갱신하는 방법, 요거는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3년마다 갱신한다라는 거랑 이거 만료일 정보는 모두 다 프로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프로필에 있어요. 이건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만료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만료일이 2023년 12월이다. 그러면 10개월 전이니까요. 대략 가능한 거는 10개월 전이면 네, 한 4월, 5월 그때쯤부터 가능한데 갱신을 신청하실 때는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갱신을 눌러도 신청이 안 됩니다. 내 자격 기준에 그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갱신 서류 검토 기간이 6, 8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거를 바로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6, 8주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신청 바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ACC 자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프로필에 로그인을 하시면 하단에 나의 자격 증명이 있고요. 거기에 링크가 표시되어집니다. 3년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자격을 갖춘 멘토 코치와 10시간, 즉 3개월 동안 멘토 코칭을 10시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격이라고 하면 ACC 이상입니다. 즉 ACC를 받기 위해서는 ACC 이상, ACC, PCC 이신 분의 멘토 코칭을 3개월간 10시간 받으셔야 돼요. 전체 기간이 3개월 되셔야 된다. 스타트부터 끝난 날까지. 그리고 이 중에 이 멘토인 ACC의 자격이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ACC 자격이 만료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멘토 코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3년 동안 최소한 40시간의 CC를 받으셔야 되고요. 유지 보유수 교육이요. 중요한 거 3시간은 윤리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윤리교육은 당연히 무료로 홈페이지에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6시간은요. 본인의 자격 기준을 위한 개인 개발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개발로 인정받는다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PCC,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PCC이시죠? PCC. 동일하게 프로필 하단에서 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3년 동안 40시간 유지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24시간이 핵심 역량에 속해 있어야 되고, 당연히 3시간의 윤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코리아 챕터 가입하시면 이 CC를 채우실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리고 듣고 나서 신청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6시간을 역시 핵심 역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최대 10시간의 멘토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기준이요. ACC를 취득한 이후가 아니라 ACC 취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초 자격을 갱신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요. ACC를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10시간 또는 10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CC 교육을 받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10시간의 멘토 코칭이나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를 받을 때 당연히 PCC 이상의 자격자한테 받아야겠죠. PCC 자격이니까요. 그래서 PCC 이상의 자격을 갖춘, 즉 PCC나 MCC에게 10시간의 멘토 코칭, 또는 코도코라고 하는데 여기 슈퍼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받으셔야 됩니다. PCC요. 요거는 이제 영어 영문이고요. MCC 도전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은 동일한데요. MCC는 자격 기준이 이제 좀 특별해가지고 이거는 개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CC 기본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요. 이거는 회원 가입이 아닙니다. 자격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서 ICF 회원은 175달러, 비회원, 아까 전에 그랬죠. 회원이 아니시면 275달러, 1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 일정은 6, 8주 시청하시고 6, 8주를 검토한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라 실제 전체 기간은 2개월이 넘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이후에 2개월 반 정도 이상 소요가 되어지니까요. 내가 8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9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8월에 신청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야 이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시작이 될 거고 시험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하는 건 11월이 될 거니까 전체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동일한 영문 내용이고요. CC 갱신 목록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용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네, 여기 인정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교육들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지금 같이 ICF 본부요. ICF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볼지.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주세요. 자, 본부 홈페이지 모두 다 눌러주세요. 이거 보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 갱신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멤버십 갱신. 여기 도대체 어디 있냐? 얘는 ICF 본부에 처음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 홈페이지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 아프죠? 네, 저도 머리가 아파서 한국어로 번역본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여기는 다 다양한 탭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갱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코치를 찾는 거 아까 전에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했던 거, 코치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헬로우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자기 프로필을 보는 곳이에요. 여기 커서를 누르면 프로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밑에. 자, 프로필을 누르시면 에진이라는 이름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기 프로필이 뜹니다. 이게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프로필 상태에서 네, 여러분들 프로필 따라오시고요. 잠시만요. 한국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프로필을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고 회원 아이디, 자신의 주소, 대략의 주소, 이메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로필을 누르시면 프로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회원 뉴스 필요 없고 자신의 상태를 어디서부터 확인을 하냐? 여기 액세스 프로필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액세스 프로필 눌러주세요.
네, 프로필에 들어가면 액세스 프로필에 누르면 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이시는 정보 보이시죠?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는 보시면 여기 자기 사진 그리고 ICF의 현재 만료일이 30일이다 뜨고 있죠. 4월 1일 날 갱신하라는 얘기고요. 현재 유형이 코치이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코치 상태가 PCC인 것도 보이죠. 그렇죠? 네. 만료 날짜 보입니다. 이 만료 날짜는 어떤 날짜인가요? 그렇죠. 자격에 대한 만료 날짜입니다. 요거는 회원에 대한 만료 날짜이고요. 얘는 자격 24년 9월 30일에 저의 자격 PCC 자격이 만료가 될 거다 이 얘기이시고요. 밑에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요게 아니고 프로필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거에 대한 저의 이력이 나와요. 최근 인보이스는 뭐냐면 내가 결제했던 ICF에 결제했던 내용들인데 회원가입하면서 결제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일 날 회원가입했고 뭐 언제 돈을 내서 자격갱신을 했고 이런 거고요. 청구이스 인보이스 보시면 쭉 내가 결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격 관련되어지는 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고요. 내 자격증명 요 두 가지 탭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자격증명 여기. 그럼 여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디를 누르면 되냐면요. 여기 시험 정보 액세스 시험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내 시험 나의 자격의 유지를 갱신하는 또 자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 한번 눌러봤어요. 저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네. 이거를 보시면 저의 시험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험이 예약된 게 없고, 나중에 저희 지금 시험이 규정이 바뀌면서, 어, 전반적으로 자신의 시험 보는 모든 상황을 감독자가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간에 끊어져도 ICF 쪽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센터를 서울과 대구 두 군데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센터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나의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시험 이력, 점수 보고서 보기 이런 것들을 눌러주시면 시험을 언제 봤었는지 나오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2021년 9월 26일 날 시험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시험은 요런 CKA라는 시험을 봤다라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때는 이 자격 기준이 바뀌기 전, 시험이 바뀌기 전이었어가지고 180분 동안 시험을 이렇게 봤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대한 거고요.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프로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CC 있는 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로딩이 걸리네요. 네,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자꾸 걸리니까요. 네, 여기는 어디였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제 이름을 눌러서 들어온 프로필 부분입니다. 액세스 프로필을 누르면 저희 시험과 관련되어진 자격과 관련된 전반의 사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고,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잠시만요. 요거 로딩이 좀 걸려가지고 갱신하시는 분들이 갱신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봐서 갱신하는 방법, 자격 말고요. 회원에 대한 갱신을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을 갱신하는 방법이요. 자격이 아니라 회원갱신이요. 회원갱신은 동일하게 코치 ICF의 본부에 여기 보시면 똑같이 프로필로 들어가게 되실 텐데요. 프로필에 들어가셨을 때 뭐가 뜨냐면 리콰이어드 되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어, 로그아웃이 됐나 봅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프로필로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항상 페이지는 프로필 페이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제일 끝에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맨 마지막 탭, 멤버십 갱신. 여기가 갱신이라는 곳이고요. 갱신은 회원 가입에 대한 갱신이에요. 1년마다 한다는 거. 갱신을 누르면 갱신에 관련되어진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 리뉴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온라인 갱신 신청 누르시면 되고요. 4월 1일부터 갱신이니까 이거 꼭 눌러주세요. 네,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또 갱신이 시작이 되고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버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내가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한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 진행이 되고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네, 돈을 내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결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아예 한 번에 등록해 놓으시면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카드 결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지니까 편하게 진행되실 거고요. 아이셰프 코리아 챕터 멤버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245 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면 갱신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갱신이고요. 네. 그리고 CC 요거까지 안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험 관련된 정보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에 문의 남겨주시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네, CCE 교육과 자격갱신을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역시 프로필, SS 프로필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시면요. 자격 정보가 뜨죠. 네. 제가 PCC라는 게 자격이 나오고 24년 9월 30일 만료라는 거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인보이스 넘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넘어가서 여기 내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요거 내 자격 증명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를 클릭하시는 거냐면 나는 PCC고요. 증명한 날짜는 이때고 갱신은 9월 30일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 CC 시간 입력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액세스 시험 보고서 자격 갱신 신청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회원 갱신이고요. 이건 자격 갱신입니다. 자격 갱신 여기서 하셔야 돼요.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자격 갱신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PCC 자격을 갱신. 몇 년마다? 3년마다. 얘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누르면 자격 갱신이 신청되어집니다. 영어가 나오지만 두려워 마시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뭐가 완료가 되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코칭 교육 시간, 이게 CCE입니다. CCE. 네, 코칭 컨티뉴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코칭 교육 시간, 요게 CCE라는 거예요. 이 탭을 누르시면 내가 받았던 교육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등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CC 자격에 대한 교육 요건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24시간, 윤리는 3시간,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16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을 완료해야 됩니다. 라는 게 쭉 나오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나는 어떤 자격을 이수했는지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탭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수하고 있는가. 충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년까지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럼 보시면 윤리교육 3시간 안 했다는 거죠. 남아있고 핵심 역량 21시간 이거 다 하라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여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교육시간 입력 보이시나요? 교육시간 입력. 네,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교육시간 입력. 교육시간 입력 요거를 누르셔야 됩니다. 교육시간 입력을 누르시면 교육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네, 시스템이 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았나, 윤리 교육을 받았나, 코칭 감독을 받았나, 슈퍼바이징을 말합니다. 멘토 코칭을 받았나, 뭐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나, 요거를 구별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멘토 코칭을 받았다, 제가 PCC니까 저는 PCC 이상의 분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CC나 이런 분들한테 멘토 코칭을 받았다,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 완료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받았는지, 그리고 리콰이어드 된 거, 그룹 코칭. 네, 그래서 여기를 쭉 얘기를 멘토 코칭을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기록하시면 되고요. 내가 해준 것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요 기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어집니다. 저장 페이지, 이거 다 하시고 나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저장 보이시나요?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된 게 아니까 취소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CC 교육 시간 입력을 눌러서 내가 하는 교육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자신의 과정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가 궁금하시면 CC 시간 입력에 여기 갱신을 위해 요건들을 보시면요. 자신이 필요한 갱신 시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격에 대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격과 회원 가입은 다르다. 회원 갱신은 1년마다 아까 전에 갱신이란 탭에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 자격 갱신은 밑에 보시면 CCE라고 하는 교육 시간 입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궁금한 거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갱신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격과.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부 회원가입 ICF 코리아 튜터 가입하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험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정희 코치님께서 시험에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사전에 녹화한 거 공유할 거고요. 대략 공유가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9시 10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코치님들 시간 참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뀌어진 시험 기준에 대한 경험담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주 코치님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이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채팅으로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희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이정희 코치님께서 ICF PCC 영어 필기 시험 올인원으로 한 번에 합격하신 경험담을 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이제 3월 달에, 또 응시를 하신 여러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미 합격 여부를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다음 달 초에, 유용민 위원장님께서 많은 명단을 올려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또 합격하신 코치님들 함께 계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많은 노하우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영어 필기시험 합격의 올인원이 돼야 될 텐데,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소개는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2월 23일, 이번 2월 3일에 응시를 했고요. 바로 이제 CBT 베이스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 알 수 있는데 ICF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보내준 건 2월 6일이라서 2월 6일자로 따끈따끈하게 PCC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네. PCC에 합격을 하면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배지가 먼저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인증서가 오는데 이렇게 배지는 SNS에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인증서는 또 보안의 문제가 있고 또 위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SNS에 절대로 공유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회원님들께 인증서를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오픈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인증서와 배지를 받는 날 있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PCC 응시
절차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마 이미 응시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CC를 응시하고 나면 응시를 한 것에 대한 ICF 자체의 점검을 하는데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코치님들이 ACTP 과정 많이 수료증 받으시고 그걸로 응시를 하시는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로 응시를 안 하시고 좀 준비가 됐을 때 응시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요. 응시를 하시고도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어, 만약에 4월 말 또는 5월에 PCC 시험을 보고 싶다 필기를 그러면 3주 이상 소요된다라는 걸 감안해서 응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TP 수료증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응시료까지 내고 나면 어, 또 응시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안내가 오는데요. 코칭 로그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응시를 못 하시는 코치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칭 로그 자체는 이 응시하실 때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만, 코치로서의 어떤 윤리 강령을 준수하신다면 본인 스스로를 믿고 몇 시간을 코칭을 했는지 그 총 시간 수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500시간 넘었지만 로그 정리가 안 돼서 응시를 망설이고 계신 코치님들이 계시다면 로그 정리 필요 없이 그냥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응시로까지 해서 필기 시험을 응시하고 나면은 안내 메일이 오는데 이 안내 메일 받기까지가 3주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 메일이 오고 나면은 어떻게 어디서 시험을 보겠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보기에는 네트워크 환경 또는 또 주변의 방해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센터에서 시험 보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센터가 지금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 하나 그리고 서울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청 근처에 2호선 근처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응시하시면 네트워크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감독하시는 분이 직접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를 대비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시험 시간이 워낙 3시간 이상 되다 보니까 혹시 돌발 상황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안전하게 센터에서 보시는 거 일정이 맞으시면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센터를 보시는 걸로 신청을 하시면 보통 아침 8시에 시작되는 되거나 아니면 오후에 시작되는 거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일정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중도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서 오전에 8시에 시작하는 거를 골랐고요. 혹시 오전보다 오후가 낫다 그러시면은 또 오후에 시작하는 그런 일정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PCC 필기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요. PCC 필기 시험이 합격률이 되게 낮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ICF에서 2월부터 또 포맷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래서 2월 전에는 문항이 100문항 이상이 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월부터는 이렇게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으로 나눠서 각 세션별로 40문항 또는 41문항씩 이렇게 되고 중간에 후식 시간도 5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비영어권에다가는 또 시간을 또 추가로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모자라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CBT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두근두근 결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인지 페일인지 냉정한 시험 결과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합격은 600점 만점 중에 460점이면 합격인데요. 이게 지금 문항을 보시면 81개 문항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항별로 베스트 답 하나, 월스트 답 하나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서 그냥 만약에 그냥 단순히 문항별로 그리고 답안별로 점수를 한번 산정해 본다면 3.7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점 이상이면 만점이 합격선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81개 문항 전체가 비즈니스 코칭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샘플 문제가 8개가 공개가 되는데요. 시나리오가 우선 먼저 공개가 되고 그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문항이 4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코치가 응답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액션 하나 고르시고요. 같은 문항 중에 코치가 어, 대응해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대응 방법 하나를 또 월스트 답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보통은 답안 중에 베스트 액션을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옮겨서 칸에 맞추는 식으로 실제는 되어 있어서 베스트 답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월스트 답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문항을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고객이 있고, 이 고객과 코치가 코칭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객이 하려는 그 사업의 경쟁사에 이 코치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그 사실을 알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시나리오 상황이고요. 베스트 답은 그냥 내가 투자자이다, 코치가,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런 것이 베스트 답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월스트 답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80인 의문항을 본 결과는 뭔가, 코치로서 고객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doing good를 하는 거, 고객을 위해서 코치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 사실 다 정답으로 많이 골랐거든요, 베스트 액션으로. 그리고 월스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객에게 말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워스트 답을 많이 골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ICF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어,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기출 문제는 8개밖에 제시가 되지는 않았고, 뭔가 좀,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좀 제공되지도 않아서 더 이상, 어떤 걸 참고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또 ICF에서 나름 친절하게,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샘플 문항, 그리고 ICF 윤리 강령, 그리고 ICF 코칭 핵심 역량에 대한 소개, 그리고 PCC 마커스에 관한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봐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어, 지금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글로 번역이 되면 시험을 보시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음, 그 ICF 윤리 강령을 영어로 제시된 거를 읽을 수 있는 영어 수준 정도가 되신다면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영어를 쓰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맥락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어 뭐 구글 번역처럼 뭔가 어색하게 번역이 됐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해가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직 응시하지 못하는 코치님이 계시다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도 조금 내려놓고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 자체에 좀 익숙하시다면 바로 응시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수준 이상으로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지는 않고요. 이 정도 수준의 영어가 쓰여진 시나리오가 81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보안각서처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여기서 본 시험 문제 누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필기를 할 수도 없어서 보통 이제 메모장 같은 거, 지우고, 할 수 있는 메모장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도 다 메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나중에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메모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기억을 해서
코치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한 시나리오 유형이라서 100% 정확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윤리각서 있잖아요. 보안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 될지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에 관한 문제들이 비즈니스 코칭 시나리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요. 단면 평가 결과를 이제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리더의 고민,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리더의 고민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리뷰 미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는 상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혹 그 리더들 중에서는 팀원들과의 관계보다는 약간 성과를 우선시하는 리더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의 경우에 조금 불일치성들을 코치들이 많이 보고, 지적해주는 그런 코칭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또 새로운 리더들이 영입이 되었는데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온 리더 또는 이제 조직 문화가 좀 상이한 곳에서 온 리더들이 또 코칭 장면에 등장을 하게 돼서 그렇게 뭔가 이 조직 문화가 서로 달라서 적응이 힘든 그 리더들과의 코칭을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치와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코치에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코치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고객들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기대한 거와 뭔가 다르다. 나는 너가 답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질문만 하느냐. 또는, 어, 내가 지금 화났는데 너 그거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고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인은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던 고객인데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는 이런 고객이 또 눈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또 코치가 대응할지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불일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성과 중심적인 리더가 있었는데, 본인이 되게 또 본인의 윗사람, 상사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리더가 등장하는데, 그럴 때 또 코치가, 아니, 당신은 동료들한테는 그런데 왜 상사에게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뭐,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 불일치를 좀 읽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팀원의 육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나름의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말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럴 때는 또 코치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문항이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코치의 윤리 문제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아까처럼 샘플 시나리오처럼 어떤 경쟁사의 투자자인 코치일 때 내가 과연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비슷한 류였는데요. 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가 많았고, 제가 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고객께서 뭔가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우면서 이제 나는 나의 파트너와 이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치가 알고 있는 파트너더라고요. 그 이혼 상대가. 게다가 이 코치가 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럴 때 과연 코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항에 보면은 아, 근데 코치가 좀 놀란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이 먼저, 아니, 너의 얘기를 듣고 당신 놀란 것 같은데 왜 놀라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코치는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게 또 문항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항 중에 하나는, 아니, 이혼이라는 게 참,
크리티컬한 이슈인데 그렇게 이혼의 이슈를 꺼내서 놀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또는 사실은 너가 그 이혼하겠다는 그분 내가 좀 존경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더욱 놀라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어물쩡 다른 이슈 다른 걸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문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치님들은 어떤 문항을 베스트 또는 워스트 답으로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재미나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들이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실행에 관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책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고객인 교수가 아니 뭔가 세션과 세션 사이에 전혀 실행을 안 해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코치가 얘기를 할 건지라는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종결에 관한 이슈도 시나리오로 제공이 되었는데요. 자격증을 하고자 이제 3개월 계약을 한 고객이 중간에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 3개월까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이제 코칭 계약에 따라서 뭐 이제 이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종결합시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뭐 3개월이 계약 기간이니 그냥 모른 척하고 3개월까지 끝까지 읽어갈지 이런 또 문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코치님들은 또 어떤 문항을 베스트 또는 워스트로 답을 하시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비록 이제 시험을 받고 또 패스를 하긴 했지만 아직의 미스테리는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CF에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정답을 알아야, 나의 코칭에 또 적용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비즈니스 상황이나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써서 보냈는데도, 정답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 정답이 또 풀처럼 작용해가지고, 또 더 널리 널리 알려지면 그것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코치가 대응해야 될 베스트 또는 워스트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PCC는 취득하에 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 네, 그러면 화면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이렇게 이해가 쏙쏙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너무너무 할까요? 잘 들었고요, 코치님. 잠시만요. 뒤에 코치님께서 시험 공부를 하신 방법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거 같이 끝까지 공유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저 한 방에 이렇게 쭉쭉 이 시나리오를 들으니까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네. 일단 PCC를 이제 사실 제가 봐도 영어라는 두려움도 있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어찌 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희 코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아니, 필기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언제였지? 한 번 떨어졌어요. 아, 그게 12월에 그 백문학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제가 너무 잘하는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PCC 영어 시험 응시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준비할 게 없대요.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더니 뭐 ICF 윤리 강령 뭐 핵심 역량 읽어보시지 않았냐고 해서 이거 읽어는 봤죠 한번.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시험 보세요. 뭐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준비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요? 하고 정말 준비 없이 시험을 봤거든요. 아니, 네. 근데 15점이 모자라서 떨어졌거든요. 아, 아니, 그래서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이런 시나리오가 100개가 나오는데, 월스트, 베스트,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이제 업무상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ICF 윤리 강령이나 뭐 핵심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음, 우선은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음. 그, 뭐,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건 좀 음, 어려울 것 같고. 모 코칭 폼에서 ICF 핵심 역량 음, 강의가 이틀짜리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 그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거를 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또 포맷이 바뀐다는 거를 또 알게 돼서 2월 달에 그냥, 포맷 바뀌고, 설마 더 어렵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바뀐다면 더 쉽게 되겠지. 라는 음, 생각에 2월에, 응시를 바로 하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잉 굿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우리는 동양인이다 보니까 약간 동양적 맥락으로 뭔가 어떤 나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굳이 이 얘기를 고객한테 하면 아이, 그래도 좀 오지랖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윤리 강령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두인 구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음, 만약에 고객을 위해, 바람직한 어떤 선이라면, 그냥 코치는 그냥 그걸 얘기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어, 뭔가 이제 고객이 계약을 하려는 코치가 계신데 그 코치의 평판이 코치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음, 이거를 과연 그 고객한테 사실은 이분이 이런 평판이 있어라고 말해주는 게 맞은가? 음. 말해주지 않는 게 맞을까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코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소스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드리지만 이거는 하나의 정보일 뿐 모든 것이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고 간략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선입견일 수도 있고, 그 정보가 또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또 명예훼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말을 하지 않는 게 정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음, 고객에게. 예, 그래서 이런 평판도가 있어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선택은 음, 물론 고객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문화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ICF의 정답을 요구했을 때도, 문화권마다 약간 해석이 다르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음, 정답은 공개해 줄 수 없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모르는 것으로, 네, 네, 그렇게, 네, 어,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시험 환경인데요. 다들 이제 네, 이 시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혹시 뭐 옵저버로 화면상에도 누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는지 사전에 카메라로 뭐 사방을 다 비춰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네, 코치님은 센터에 가셨지만 네. 시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음, 저도 사실은 자택이나 집에서 했을 때는 그 화면상으로 옵저버가 이제 컨트롤 한다고 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왠지 그런 상황이 불편할 것 같고, 좀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집에서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뭘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방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센터에서 그냥 했고, 센터 같은 경우는 PC가 여러 대 있고, 네, 바깥에서 그 CCTV 모니터로 그런 걸 시험, 관찰하시는 관찰자가 있어서 제가 시험 보는 이 PC가 있는 이 데스크에서는 전혀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들어갈 때 기마개도 주시고 만약 기마개가 불편하면 헤드셋을 쓰라고 또 헤드셋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음, 본인이 혹시라도 이제 옆에 있는 분의 소음 이런 게 좀 우려가 된다면 헤드셋이나 기마개도 할 수 있어서 센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음, 센터를 선택했고, 또 제가 아는 코치님께서 자택에서 하셨는데, 뭔가 네트워크 사정이 안 돼서 약간 멈추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이제 뭔가 연락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취할 때 바로바로 응대가 안 됐고, 또 바로바로 응대가 안 돼서 잠깐, 자리에서 좀 나갔다 왔는데, 너는 지금 이탈했으니까 탈락, 이렇게 통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예 센터로 그냥 처음부터, 예, 응시를 했습니다. 예. 어, 네. 아, 일단 바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기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코치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덕분에 많은 코치님들이 코치님의 정보와 또 이런 나눔을 통해서 PCC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코치님, 앞으로 어떤 코치가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PCC의 앞에 있는 P가 프로페셔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치라는 직업이 사실 전문 직업인의 하나인데, 음, 뭔가 전문 직업인에 걸맞는 역량과 어떤 윤리적인 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또 임할 수 있는 코치로서 또 지속적인 학습과 함께 배움을 또 현장에서 실천하는 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역시나 이제 같이 함께하는 코치들님과의 동반 성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하우 공유하면서 예, 제가 어, 좀 도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돕고 또 물론 ICF 이런 기관의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네, 이정희 코치님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지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또 필요로 하는 코치님 있으면 연결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코칭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ICF에서도 공익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연결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정희 코치님 기꺼이 소개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를 대신해서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정희 코치님 여기 계시지 않지만,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정리할게요. 저희 지금 진행되어진 것처럼 시험에 관련되어져서는 새로운 시험 규정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센터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시지만 집에서 보셔야 될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 철저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시나리오 베이스로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계속 문의 주시고 계시는 게 사무국 번호인데요. 홈페이지에 잘못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번호는요, 8082-3650번이 확실히 맞고요. 제가 지금 사무국과 통화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명복 코치님께서 통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했는데, 네, 전화를 이제 안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통화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받으셨다고 했고요. 명확히는 사무국 번호는 8082-3650입니다. 홈페이지가 잘못 나와 있다고 합니다. 8082-3650 전화번호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채널이 아니라 ICF 코리아 챕터 검색하면 저희 개별 이 사무국 페이지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ICF 코리아 챕터라는 카톡 검색하시면 친구 맺게 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사무국에서 바로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시험까지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고, 그래도 아마 구체적으로 또 잘 모르겠고, 막상 또 회원가입을 시작하다 보면 또 헷갈리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관리위원회에서 대략 아마 분기마다 한 번씩 이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회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ICF 코리아 챕터이신 분들한테 문의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